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 민주당이 이제는 뭐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문재인이 총선에 개입을 하고 이대로 나가면 이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 야당은 이제 이재명과 조국이 야당 대표가 된다. 그 다음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대로 가면 양문석, 김준혁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말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과 조국이 합하면 과반을 넘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조국 자신들에 대한 재판 방해에 본격 나서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사법방해, 각종 사법방해,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재판을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루게 될 것이다. 재판 지연입니다. 양문석이 지금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사기 대출을 하고 이 선관위의 재산 신고도 축소해서 위법을 저질렀는데 아파트 팔아서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나오는 대로 짓거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을 것이다. 뭐 아무 것이나 역사학자라면서 아무 주장이나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들을 떠들게 될까? 이제 책임도 지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비롯해서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 자기 아들 그 군대 휴가에서 그런 특혜를 누린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될까? 양문석, 아예 이 위법 개념도 없습니다. 양문석은. 국회의원이 되면 배지를 처음 달면 국회에 지점이 있는 금융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굉장히 저리로 1% 뭐 언저리에 이렇게 아주 싸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을 받아 가시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된 것을 처음 느끼는 순간이다. 국회의원이 끝발이 좋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양문석이 아파트 팔아도 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식입니다. 팔아서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양문석의 자신의 책임감입니다. 양문석의 책임감입니다. 양문석 또 사면 되는데요. 뭐 이제 국회의원 되면 이제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렇게 사기 대출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가전 압력, 압박으로 엄청나게 대출을 일으켜서 땅 투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양문석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김준혁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 뭐 성관계 아니면 입에 떠들 게 없습니다. 자기가 뭐 애로 전문가라고 합니다. 역사 애로 전문가, 궁중 애로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짓거리게 되면 그런데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이제 야당 대표가 돼서 국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서로 재판 지연을 서로 돕는 아마 우리 헌정사 사법 역사에 처음 겪는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재판 방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문재인까지 나섰습니다. 문재인까지 이제 민주당이 좀 이긴다 싶으니까 문재인까지 나서서 문재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이 문재인이 지금 많은 댓글을 통해서 제 송은재TV 댓글에도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을 했다. 70평생에 이런 뭐 무능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문재인은 400조의 빚에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문재인의 부인이 이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인의 그 사치,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을 간 것, 그거 김해에서 가는 것입니다. 김해시에. 제가 이 부분, 인도의 그 소위 허황우 이야기는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해 시장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그 인도를 그렇게 갑니다. 인도의 과거의 그 금관 가야에 수로왕의 왕비가 허왕무였다. 뭐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축제에 가는데 거기에 김정숙이 끼어든 겁니다. 끼어들어서 자기 타지마할 그 여행 가기 위해서 그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문재인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좀 이긴다 싶으니까 또 끼어들어서 자신도 뭐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선거 이제 막판에 20대, 30대입니다.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자기 아들 그 휴가 특혜를 누렸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또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군 복무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20대, 30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문석 부동산 이 사기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또 어떤 투기를 하겠습니까? 가전 방법으로. 김준혁 지금 이 20대 30대는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김준혁이 역사학자라면서 이 교수라면서 떠들고 있는 이 말을 국회에서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이재명 조국입니다. 조국 자신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가서 운동하겠다라고 합니다. 감옥이 무슨 헬스장입니까? 또 감옥에 가서 자기 부인처럼 정경심이 뭐 영치금을 2억을 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감옥 재테크 뭐 조국이 또 재테크 하면서 자기 감옥을 무슨 헬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이 생각입니다. 이 불공정을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재명은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수사 방해, 재판 방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어야 이 비리자들은 이 비리 범죄자들입니다. 이 범죄자들 자기가 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부산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이걸 20대, 30대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상식적인 국민들 또 뭐 국민의힘 지지층들 전체가 결집을 하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 돌아서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동훈의 몫입니다. 이걸 참 정치에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동훈이 사과도 하고 그동안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과도 하고 이 국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지금 물가입니다. 물가는 당장 국민들이 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이 물가가 너무나 올랐다. 문재인 정권 때 400조, 국가 빚이 400조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를 현금으로 풀어 제꼈습니다. 그 영향이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 뭐 옥신각신하고 있는 의사 정원 부분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 의사 정원은 해야 하는데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1000명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지금 해도 늦는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 승리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총선에서 지게 되면 이재명 조국이 무슨 짓을 할지 지금 나라 전체를 망치게 될 것인데 그걸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 그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라고 해도 어느 시점이 좋으냐도 중요합니다. 이 사죄를 드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진정성도 있어야 되고 이 시기도 잘 잡아야 합니다.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깨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얹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정부와 좀 거리를 두더라도 이제는 결정을 하고 이 당에서 정부를 끌고 가는 그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 시점에 대한 논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고
이재명 조국이 야당 대표가 되고 국회를 과반을 장악을 하고 양문석 김준혁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많은 국민들, 상식적인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분개에 호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총선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호응해서 적절한 공약과 적절한 태도, 정치적 메시지를 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의 초접전 지역 50곳입니다. 이 50곳만 뒤집어 엎는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이 분노입니다. 이 분노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